안녕하세요. 생방송부의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먼저 축하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의 5군데 관광지가 대한민국 100대 관광명소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을 했는데 네. 여기에 속한 거죠. 어디가 있죠? 네, 일단 당연히 전주의 한옥마을이 속해 있고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지구, 또 모주의 태권도원, 진안의 마이산, 정읍의 내장산까지 속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100대 관광명소로 선정된 곳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새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이 2019년이 시작된 지 벌써 사흘째가 됐어요. 벌써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자로는 2019년의 시작을 알리는 문자들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2019년 시작!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새해 맞으면서 찌직은 이 해맞이 사진도 좋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도 좋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이맘때쯤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계획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잘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계획은 알릴수록 잘 지켜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밖에 2019년 시작을 알리는 문자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첫 소식 만나볼까요? 경북 영주를 대표하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쫄면과 떡볶이 그리고 인절미가 맛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음식 속에 숨겨진 맛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부를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분주히 움직이는 건 역시나 맛을 탐닉하는 요요 입이 아닐런지요. 추위도 뚫고 먹신 본능을 깨우는 맛 3대장이 있었으니 전 국민의 입맛을 저격한 지는 이미 오래. 역사면 역사, 맛이면 맛, 정성이면 정성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최애 메뉴들. 이름하여 명물 맛집입니다.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다 못해 이제는 경북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다는 영주의 3대 명물, 그 맛을 찾아 떠나볼까요? 뜬다 했더니 신문기사에 떡하니 등장한 백년가게. 첫 번째 명물 맛집, 그 주인공은요. 대기 쫄면 하나요. 우리는 쫄면 2개요. 쫄면!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 아픕니다. 경북 영주를 쫄깃한 맛으로 뒤흔든 주인공,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그 이름 쫄면 되겠습니다. 면발이 쫄깃쫄깃. 어떻게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영주 하면 쫄면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오, 소문 듣고 와서 맛을 봤더니 맛있습니다. 어떤 맛?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최고입니다. 양념장은 매콤해요. 맛을 한마디로 최고. 줄 서서 먹는 인기 스타 쫄면. 명물로 통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그중 하나가 바로 깊은 역사와 전통 아닌가요? 여러분 보이시죠 뒤에 1986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1986년부터 이 쫄면 가게를 하신 거예요? 시작을 했죠. 그때 제 나이가 27살. 저는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32년의 긴 세월 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거를 영주에서 전국에서 이 쫄면이라는 걸 해서 정말로 다 나눠 먹고 싶어서 지금 나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근데 듣자니까 대를 이어서 또 하고 계신다고요? 예. 어른들이 1대고 제가 지금 2대고 3대는 우리 지금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모든 터전을 너무 아깝다고 지금 우리 3대째 아들이 장남이 내려와서 지금 자꾸 연수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 손맛에 어머니 손맛까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단 말씀. 그러니 먹는 이들은 이렇게 외치죠. 감동, 감격, 감탄. 그러니까 쫄면 하나를 만드는 데도 기본 보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 특히 숙성 양념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명 감칠맛 3대장. 마늘, 생강, 레몬을 핏두로 한다는 점. 여기에 흉내낼 수 없는 베테랑 면볶이 신공까지 더하고 각종 채소 올려주면 정성이 배로 들어간 명물 쫄면이 완성된단 말씀. 경북 영주의 명물 매콤달콤 쫄면. 전국 어디서든
맛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찾아가는 영주의 명물은요, 바로 인절미입니다. 인절미는 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떡집이 안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네. 이 인절미로 유명한 떡집이 어디 있어요? 네, 예?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요? 여기라고요? 여긴 빵집인데? 그리하여 물어물어 찾아간 시내 중심가의 한 빵집. 추억 돋는 가지각색 빵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메뉴의 이름 발견. 오! 찾았다! 있습니다. 인절미! 카스테라 인절미? 그렇습니다. 베이커리를 영주의 명물로 만들어준 그 이름 카스텔라 인절미가 그 두 번째 주인공. 사장님, 아니 떡집에서 왜 빵을 아니죠, 빵집에서 왜 떡을 파는 거죠? 이게 떡인가요, 빵인가요, 빵인가요, 떡인가요? 빵과 떡의 절묘한 만남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사랑받는 카스테라 인절미 어떻게 해서 처음 만들게 되신 거예요? 30년 전에 새로운 경제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하고 공장장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 떡의 쫄깃쫄깃한 맛과 카스테라의 달고 부드러운 맛을 절묘하게 해서 만든 것이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영주 시민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전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빵을 고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어떤 빵 사러 오셨어요? 카스테라 찰떡요. 카스테라 인절미? 예. 아니 저 보니까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날이에요? 예, 생일이에요. 내일 모레. 누구 생일이요? 나 생일요. 아니 그러면 생일 케이크를 사셔야죠. 아니요, 케이크보다 저 떡이 더 맛있어요. 생일 케이크 대신 네. 생일 상 위에 카스테라 인절미를 넣고 생일상을. 예. 와,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네, 맛있죠. 이 맛을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맛을 전해 주신다면? 입에 넣으면 아주 살살 녹아요. 그 맛을 탄생시킨 이곳은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향토 뿌리 기업. 만들 때도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그 과정 안 봤으면 말을 말아요. 와, 지켜보니까요 정말 명물 빵을 만드는 데는요 정성이 가득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전자동으로 기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계라면 이게 손맛이 안 나기 때문에 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가 사람의 손을 못 따라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손으로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기 비결 첫째는 질 좋은 찹쌀이요. 둘째는 평범한 카스텔라 빵이 아닌 특허받은 카스텔라 가루를 사용한다는 것. 그렇게 탄생한 맛은 과연? 오, 영주의 명물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과연 그 맛은? 자, 오, 말랑말랑 부드럽고요. 달콤한 향까지. 맛. 부드러워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스르르르르르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카스테라의 부드럽고 달달한 향까지. 야, 제가 지금 떡을 먹고 있는 거지 카스테라를 먹고 있는 거지. 맞죠. 두 가지 다 먹고 있습니다. 카스테라 가루까지 넣고.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한 카스테라 인절미. 제 입만 이렇게 사로잡은 거 아니죠? 아니죠, 물론이죠. 전국에서 모든 분들이 이 맛을 즐기고 좋아하십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요, 전국에서 많은 그 매니아들이 많이 오세요. 그 빵과 떡의 절묘한 만남이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찾죠. 카스테라냐, 인절미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카스테라 인절미 맛보세요. 옹기종기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곳 역시 세 번째 명물 맛집. 간판이 따로 필요 없는 그 이름, 리을 재화점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일명 리을떡입니다. 단골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명물이란 소리죠. 떡볶이의 달인급이라는 주인장의 솜씨 덕분인지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출출한 시간이면 손목 스냅이 쉴 새가 없다는데 매일같이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 폭발. 그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엄지척이라고 하는 그 맛의 비결은 뭐예요? 비결은요,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겼어. 거기서 풍겨지나 봐요. 예. 거기서 맛이 풍겨지나 봐. 오래동안 해도 예. 그 안에서 숨겨진 다른 비법이 있거든요. 예. 딱 봐도 예. 떡이 예. 정말 굵어요. 예. 가래떡으로 유명한 거는 가래떡으로 뽑아서 떡볶이를 하니까 더 쫄깃쫄깃하고 실감이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도 우리 사장님 입술만큼이 아주 굵은데 예. 이 양념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양념은 이거 나가는데 비법이 이거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예. 이거 비법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는 여기에는 고추장. 고춧가루를 태양초로 쓰고 예. 또 신선한 파랑, 양배추 신선한 걸로 쓰니까 더욱 맛이 나고 영주 사람들이 뭐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맛보시면 됩니다. 일단 굵기부터 남다른 두툼한 가래떡과 푸짐한 양은 기본. 여기에 좀채 오를 줄 모르는 착한 가격까지. 떡볶이의 신세계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죠. 때로는 매콤달콤하게, 때로는 고소하게, 추위에도 입을 분주하게 만드는 명물 맛집들. 경북 영주에서 그 맛에 반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찾은 3대 명물, 그 맛이 기가 막히네. 이 시간대에 이 떡볶이 영상을 보다니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쫄깃한 식감 느껴보고 싶네요. 유진 씨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떡볶이 하면 이유진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빛깔만 보면 맛있는 줄 알거든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찾는 맛집들 우리가 네.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맛에 대한 이 정성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3, 40년 쭉 이어간다면 그 비법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시간 나면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2019년 시작.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저희도 2019년 시작을 알리는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 먼저 제 사진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진이죠? 이 사진입니다. 바로 제가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한라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와, 힘드셨겠어요. 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이게 올라가서 정상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도 보내고 네. 내려오면서 등반증도 받았는데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운을 얻고 왔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었겠지만 마음만큼 정말 상쾌한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운 전해지겠죠? 네, 그럼요. 유진 씨는 어떤 사진 준비했나요? 저는 케이크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희 가족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촛불을 꽂고 이제 2019년도 잘 해보자 하는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초가 4개인 이유는 가족이 4명이기 때문인데 올해도 이런 환한 촛불처럼 밝게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저희 의미 봄돌이가 깊죠.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좋은 웃음 기운 오늘 생방송 뷰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의 모습도 궁금합니다. 다이어리 예쁘게 산 거 있으면 자랑하셔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다짐도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맛있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겨울철 먹거리를 주제로 한 따뜻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겨울 추위. 이럴 때 생각나는 건 뭐?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따끈따끈한 겨울 먹거리. 겨울에 먹어야 더 맛있는 대표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음식과 함께 추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완주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지금 만나보시죠. 조용하던 완주의 아침이 웬일로 떠들썩한데요. 무슨 잔치가 열렸길래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얼쑤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꼬마 친구들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재미가 곳곳에 펼쳐졌으니 지금은 보기 힘든 그 옛날 전통 놀이들이 아이들에게도 꽤 인기인 것 같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가 한바탕 놀아봅니다.
하지만 축제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옳았구나.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마을 잔치가 있어서요. 음식 팔러 왔습니다. 달콤한 냄새로 발길 사로잡는 추억의 간식들도 대기 완료. 완주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내로라 하는 겨울 먹거리에 따뜻한 정까지 더했습니다. 구수하고 맛있는 옛 추억을 팔러 왔습니다. 완주의 자랑거리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로컬 푸드 1원지로 불리는 완주. 지역민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다양한 로컬 푸드가 오늘 제대로 된 외출에 나섰는데요.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완주 로컬 푸드를 활용한 완주 작은 음식 축제예요. 국민들이 모여서 농부들이 가지고 나온 농특산물 그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맛있게 만들어 온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고 함께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나누고픈 마음에서 시작된 진정한 축제장. 우리 음식이 생소한 외국인의 마음까지 빼앗은 로컬 푸드의 힘 보이시나요? 여기 인기 최강으로 꼽히는 음식도 있다는데요. 매서운 추위도 이 맛은 막을 수 없다. 주인공은 바로 화로 위 맛있게 익어가는 꼬치구이입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리 인기 만점인가요? 사장님 저도 꼬치 하나 주세요. 아, 예, 꼬치 드려야죠.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야채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이거를 손수 꽂아가지고 직접 화로에서 구워 드시는 거거든요. 인기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그려 이름하야 취향 따라 꽂아 먹는 핸드메이드 꼬치 되겠습니다. 어째 심상치 않은 재료도 눈에 띄는데요. 이거 우리가 알던 감 아닌가요? 저는 꼬치에 단감 넣은 거 처음 보거든요. 흔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단감도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고 좋다. 옛날에 이렇게 구워 먹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넣어봤더니 손님들 반응도 좋고. 이래봬도 완주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몸이라는 말씀. 작은 재료 하나에도 완주만의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와, 아니 대가족이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저희 대가족은 아니고요. 자리를 합석했어요. 아, 합석이에요? 가족이 아니세요? 네.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어떠세요? 꼬치를? 캠핑 나온 것 같아요. 네. 와이프 따라서 그냥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나눠 먹는 행복에 싹트는 정은 덤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번엔 고소한 빵들이 반기는데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아, 단호박 빵이에요. 단호박 보이죠? 요거 알갱이. 네네네. 직접 농사지신 분들한테 단호박을 거두들여서 쌀과 우린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완주에서 난 걸로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더 자부심이 느껴지시겠어요. 우리 농부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니까 너무 좋고요. 단순히 완성된 음식을 맛보는 게 다가 아니죠. 오늘은 내가 요리사. 서툴지만 내 손으로 직접 특별한 요리에 도전해보기도 하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초집중한 아이들. 이 음식 안에도 완주만의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다는데요.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어서 동참해볼까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음식 장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도 한번 체험해보려고요. 네네. 근데 오늘 뭘 만드는 거예요? 아, 오늘은 겨울 만두인데요. 배추를 이용한 숭채 만두를 만들 거예요. 네? 숭채. 숭채요? 네네. 제가 많은 만두를 맛봤지만 숭채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배추의 옛말이 숭이에요. 그래서 숭채 만두예요. 완주의 팔품을 재료로 한 일명 완주표 숭채만두.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전통식 만두라는데요. 잘 다진 속을 배추잎에 싸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겨울철 별미로 제격인 숭채만두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요 맛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맛이 좀 어때요? 부드러운가요? 촉촉. 촉촉. 그래서 숭채만두의 포인트는 촉촉. 겨울에는 몸을 좀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화 흡수가 좋아서 변비야방에도 좋아요. 따뜻한 맛은 물론 색다른 체험까지 알차게 채웠습니다. 맛이 있는 겨울 먹거리와 함께 따스한 정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완주.
완주의 음식과 사람이 어우러진 축제. 그 속에서 찾은 완주의 겨울이 맛있는 진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구수한 정이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정말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직접 만들어 먹는 꼬치가 정말 눈에 띄는데 저는 아마 고기만으로 쫙 만들어서 꼬치를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꼬치를 5개 더 먹을 거예요. 아, 그것도 네. 좋은 생각이네요. 네, 이렇게 축제를 함께하면서 완주의 로컬 푸드를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보다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별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스피드 스태킹의 국가대표 선수를 만날 텐데요. 경북 청송으로 가보시죠. 최고를 찾아라. 오늘의 주인공은 밝고 유쾌하고 상쾌해요. 저희 학교 선배로서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 세계 최고잖아요, 국가대표. 경북 최고? 아니고 한국 최고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라는 오늘의 주인공은 빛보다 빠른 손 자랑하는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최현종입니다. 슉슉슉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스태킹 컵 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이곳 청송에서 오늘의 최고를 찾아라. 국가대표 스포츠 스태킹 선수 최현종 군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찾아온 곳은 경북 청송군의 한 중학교. 조용해 보이는 이곳에 오늘의 최고가 있다는데 혹시 이 학생? 저 현종이 형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현종이 형 1호 팬이에요.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아니 이렇게 봐서는 다들 그냥 평범한 중학생 같은데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최현종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스포츠 스태킹 국가대표 최현종. 스포츠 스태킹이란 12개의 스피드 스택스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며 기술과 스피드를 겨루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컵을 쌓고 다시 포개며 세계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국가대표이기 이전에 아직 풋풋한 중학생.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나요? 예, 우리 최현종 학생은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생활을 아주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 종목에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스포츠 스태킹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탁구, 배드민턴, 육상 이런 종목에서도 기량을 보이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손으로 하는 육상 경기라는 별명답게 순식간에 컵을 쌓고 내리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스피드.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왠지 비교되는 이 느낌? 현종이가 너무 빨라서 아무리 연습해도 못 따라가겠고 현종이가 이제 세계 1등이라서 진짜 친구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수업이 끝난 시간 하나 둘씩 학생들이 하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 친구도 좋고 게임도 좋을 때지만 어째 친구들과는 미련 없이 바이바이. 바쁜 걸음으로 어딜 가나 했더니 집으로 향하고 있었네요. 혹시 이 구역 집돌이? 제가 이제 스태킹 연습을 하려고 온 거고요. 달라도 뭔가가 다르다. 국가대표 세계기록 보유자답게 현종의 방에는 벽지처럼 꼼꼼히 상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선 이곳 역시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메달이 한가득. 봐도 끝이 없는 메달이 국가대표로서 세계기록 보유자로서의 입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부터 그 순위에 들었을 때 받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이제 1세트라고 전부 1등이거든요. 네. 다 1등. 네. 그래, 1등, 1등. 네. 대부분 다 1등이에요, 1등. 이게 이제 2등이면 2, 3등이면 3등 되는데 다 1등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각 경기마다가 대부분 다 1등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세트,
플레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1등. 이게 1등은 이제 3개짜리 주고 2등 또 2개짜리 주고 뭐 3등은 작은 것도 주는데 각종 대회, 국내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그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거고요. 컵을 쌓고 다시 포개며 수없이 연습한 결과 한국을 넘어 세계까지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국가대표 스포츠 스태킹 선수로 활동 중인 최현종 선수. 스포츠 스태킹과 이별은 우연히 시작되었다고요? TV를 보다가 이제 그냥 장난스레 리모컨으로 막 튼 게 그때가 딱 스태킹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스포츠 스태킹이 이제 눈에 띄어서 이제 새벽에 종이컵으로 있는 걸 해서 이제 규칙도 모르고 막 쌓다가 그 쌓고 내리는 거에 그 성취감이 좋아서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계속 규칙도 모르고 쌓다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은 최현종 군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데요. 시작한 지 겨우 2년 만에 각종 대회를 휩쓸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세계 1등! 지구에서 제일 빠른 손놀림! 처음에 이제 막 쌓고 있다가 식탁 테이블에 쌓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고 황당히 하더라고요. 그냥 뭐 제가 볼 땐 단순하게 컵을 가지고 쌌는데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다음 특별히 비전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나무로 하고 반대를 막 좀 심하게 했죠 제가 처음에는. 네. 지금은 거의 굉장한 후원자고 지금은 얘가 이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다음 또 세계대회까지 가서 기록을 세고 해서 재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했고 그다음 또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하여튼 계속 후원자 겸 코치 겸 따라다니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 신기록을 세우고 또 그 기록을 깨기 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깨면 성취감? 네. 그 기록에 조마조마한 그 긴장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성공해서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제 매력입니다. 스피드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확도. 최고의 경기를 위해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슬럼프가 올 때는 정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슬럼프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요. 카메라를 셀카로 찍고 동영상을 찍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계속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네, 저는 그렇게 해요. 남들과는 좀 다르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최현종 선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책을 보며 그간의 노력을 되새겨 봅니다. 네, 이거는 제 대회 성적이나 이제 스태킹하면서 제 여러 가지 모습이 담긴 책인데요. 가끔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시간이 남을 때 가끔 보는 편인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수줍던 얼굴은 어디 가고 컵 앞에서는 매서운 눈빛. 세계 기록도 세웠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1년에 2번을 뽑아요. 월드 국가대표, 세계 국가대표, 아시아 국가대표를 뽑는데 그 2개를 뽑을 때마다 이제 월드 국가대표 선발이 되면 이제 그게 월드 세계 대회를 나가고 또 이제 초기화라기보다는 기록에 물론 역사에 남지만은 초기화가 되고 다시 이제 아시아 국가대표를 뽑아요. 거기서 이제 못하게 되면 경쾌하게 울리는 컵 쌓는 소리.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뉴페이스들이 보이지만요. 하지만 저는 떨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계속 할 것이고 즐기면서 재미로 계속 하면서 저는 계속 살아남을 거고 제 이름을 알릴 거고 스태킹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게 활성화되고 엄청 좋은 스포츠라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스포츠 스태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최고를 찾아라.
오늘의 최고는 경북도 아닌 한국도 아닌 세계 최고. 앳된 얼굴이지만 스포츠 스태킹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진지한 최현종 군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뜨거운 열정. 오늘 경북 청송에서 최고를 찾았습니다. 파이팅! 네, 생방송뷰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기념한 전시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돼지띠 특별전, 돼지몽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돼지해의 의미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돼지와 관련된 유물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주 역사박물관 황유미 학예연구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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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지띠 전시회 이름이 돼지몽이라고요. 전시회 제목이 좀 귀엽기도 한데 어떤 전시인가요? 네,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2019년 기해년 돼지해를 맞아서 돼지몽 전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갖고 있는 12지 돼지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상징이라든지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돼지가 어떠한 이제 또 역할,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해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돼지띠 인물은 또 누가 있는지 등등 그런 이제 내용과 관련된 유물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를 황금돼지해라고 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왠지 이제 복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기해년, 이 황금돼지해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2019년을 기해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해는 60갑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60갑자 중 36번째죠, 기해가. 그래서 이제 해는 돼지 를 뜻하고 기는 이제 오행에서 흙을 상징하고 그 흙은 또 노란색을 상징하죠. 그래서 올해를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아, 흙의 노란색이 황금으로 된 거네요. 네네네.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돼지 꿈을 일부러라도 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돼지하면 뭐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상징은 어땠나요? 네, 돼지가 이제 그 집안의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재물신으로서 그렇게 여겨졌죠. 그래서 이제 옛말에 돼지해 태어난 사람은 이제 재물복이 많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돼지 꿈과 또 용 꿈은 이제 최고의 길몽으로도 여겨졌죠. 네, 그런가 반면에 이제 돼지는 중요한 제사의 중요한 희생물로 여겨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 때로 이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고구려 유리왕 때 이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키우고 관리하던 그 돼지 교시가 달아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왕이 그 관리자를 처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그 돼지가 신성한 희생물로서 옛날부터 우리 여겨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어서 빨리 이제 황금돼지해를 맞아서 돼지꿈 한번 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가면은 혹시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돼지라고 하면은 가축용으로 기르는 이제 집돼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옛 역사나 이런 기록에서 뜻하는 돼지는 이 멧돼지 말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는 이 산에 사는 돼지, 멧돼지를 가축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량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멧돼지는 저돌적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처럼 매우 공격적인 동물입니다. 돼지는 이제 좀 그 땀샘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체내 모든 이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출 장소만 이렇게 딱 정해주면 이 돼지가 배출 장소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누울 자리를 구별해서 배출하기도 하고요. 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자기 상처를 송진으로 스스로 치료할 줄 아는 그런 영리한 동물입니다. 더럽다고만 오해를 했었는데 괜히 미안해지네요.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어떤 작품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돼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들도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시실에는 큰 깃발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정액이라고 합니다. 그 육정기 중에 그 돼지 모습이 들어간 건데요. 이제 그 상단에는 이제 그 여신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부적의 글자
한자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는 12지 동물이 들어가 있어요. 돼지만 있는 게 아니라 12지 중 짝수번 동물들, 뭐 소라든지 토끼, 뱀, 양, 닭, 돼지 이런 6동물들로 해가지고 이게 이런 깃발이 있는 건데 이 깃발은 이제 왕의 행차라든지 뭐 국가의 의례가 있을 때 들었던 의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띠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정액이 옆에서 이렇게 소 포즈를 하면서 한번 사진을 찍으면 좋은 기운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돼지 옆에서도 같이 찍고요. 네. 네, 또 이 밖에 이제 일상에서 쓰이던 옛 생활용품에 담긴 이 돼지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멧돼지가 그려진 민화라든지 민화 병풍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돼지 그림을 집에다 건다는 것은 이제 네.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돼지를 사육할 때 썼던 돼지 밥그릇인 구유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돼지 저금통, 그다음에 그 돼지 털들을 잘라가지고 납작하게 만드는 옛날 무관들이 썼던 전립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돼지 털로 이제 브러쉬를 만들어서 오늘날에도 사용하거든요. 그런 옛날 썼던 옷솔 같은 것들 등등 생활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면 볼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돼지와 관련된 속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돼지에 태어난 인물 이야기들도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익히 이제 돼지 멱다는 소리 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돼지 식탐을 이제 비유해서 두부하는 날, 두부 만드는 날은 돼지의 생일날이다라는 말도 있고 네. 또 이제 돼지 발톱에 봉숭아물 들이냐 아니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런 네, 말은 이제 격식이 맞지 않게 지나치게 꾸밈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돼지해에 태어난 인물로는 우리 지역에 후백제 견원 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도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 뭐 동명성왕이라든지 통일신라 태종 무열왕, 그다음에 광해군, 그다음에 고종에 비었던 명성황후,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전시회를 가면은 이 황금돼지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해 소망을 이렇게 기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매해 이제 소망을 적는 작은 코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람객들이 이제 관람 후기라든지 새해 소망을 적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돼지해라서 뭐 용돈을 올려주세요. 네. 아니면 돼지 꿈꾸게 해주세요. 같은 재밌는 그런 소망을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진 보니까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돼지가 꿈에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 기해년 황금돼지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24일까지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황유미 전주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꽁꽁한 겨울철 안전수칙들 모아봤습니다. 겨울 산행할 때 또 눈 쌓인 빙판길에서 주의할 점들 모아봤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펑펑 쏟아지는 새하얀 눈.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는 매력에 모두들 빠져듭니다. 꽁꽁한 얼음 사이를 누비는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데요. 그 얼음과 얼음 사이. 우리 어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파주의보. 그 추위와 함께 시작된 겨울철 불청객 낙상사고까지. 겨울철 산행 요령과 낙상사고 예방법 알려드릴게요. 옷은 몸집보다 두껍고 몸 동작은 둔해지니 눈길 위에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따로 없습니다. 겨울철 낙상사고가 매달 4만 건 이상 일어난다는데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라 이런 당부들 하던데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집에만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그냥 멍들고 말 것도 겨울철에 얼어있다 보면 몸도 아무래도 관절도 뻣뻣하고 그래서 넘어졌을 때 충격도 더 세게 가기 때문에 뭐 따뜻할 땐 타박상 입을 환자분들도 겨울철에 넘어지시면 골절, 이렇게 뼈가 부러진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있어서 쉽게 파열되거나 급기야 관절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하겠죠. 일반 운동화나 구두 같은 것보다는 등산화를 신으시면 아무래도 좀 덜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등산화랑 지팡이
이렇게 좀 하나 쓰시면 미끄러지는 거나 낙상을 좀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낙상 부상률이 2배나 높고요. 한 번 넘어졌던 분들이 또다시 넘어질 위험이 60%가 넘는데요.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체조가 있습니다. 눈 오고 날 추워지면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 걱정부터 앞선다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미끄러질까 봐. 네, 아무래도 하체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운동, 안정성 운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천천히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일어섭니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당겨지는 게 운동되더라고요. 이 동작 보니까요. 벌서던 기억이 나면서 요거 다들 기억나실 텐데 쉽지만은 않은 동작이거든요. 앞, 뒤쪽, 허벅지 근육이 후들후들 떨리네요. 이 운동의 제일 포인트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그 힘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허리에 아치를 만들어주는 게 또 포인트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초씩 3회에서 5회만 해주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와 다리 사이를 주먹만큼 벌리고 눕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한쪽 다리를 곧게 쭉 뻗어줍니다. 엉덩이를 들 때에는 지면에서 5cm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주실 때에는 다리를 너무 낮게 들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안정성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일명 고양이 자세 아시죠? 웅크린 자세에서 반대 방향의 팔과 다리를 쭉 뻗습니다. 이때도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균형 운동이 최고래요. 손바닥은 가슴 밑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몸을 디귿자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허리가 꺾이지 않게 이렇게 아랫배에 약간 힘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주실 때 무릎을 쭉 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때 골반이 다리를 높이 들어서 돌아가지 않게 높이 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팔을 들었을 때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까지 전신 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팔다리를 들어서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균형 운동까지 됩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초씩 5회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안 와? 산행 중에 최고라는 겨울 산행을 하기로 한 떡주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렇게 이렇게 웃는 사람한테는 화도 못 내. 장비를 좀 챙기려다가 그러다가 늦었습니다. 무슨 장비씩이나. 세상에 어디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러 가요 지금? 수진 씨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보세요. 두툼한 패딩에 등산화까지 꼼꼼히 챙겼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모자하고 장갑이 없으세요. 장갑. 아우 그냥 주머니에 손을 생각했는데 아니 모자야 여기 이렇게. 안전산행을 하실 때 좌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정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간단한 모자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는 열 손실이 가장 많은 게 머리하고 손발이에요. 네.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모자랑 장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도 했겠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니 그런데 함께 간 일행이 당치 따라오질 않네요. 아니 안 올라오고 뭐 하세요? 수진 씨 준비 운동 하셔야죠. 준비 운동이요? 산행에 있어 낙상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 바로 준비 운동인데요. 머리에서 시작해 발끝까지 천천히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틱도 꼭 필요하세요. 아니 뭐 이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무릎과 관절 같은 부분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게 스틱입니다. 스틱으로 꼭 하셔야 돼요. 아유 그렇다면 하나만 얼른 빌려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개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좀 알려주지. 앞으로 겨울산 많이 오를 텐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만 가네요. 매정하게. 잠깐만요. 누구는 손도 좀 잡아주고 스틱으로 이렇게 끌어도 주고 하던데. 스틱으로 잡아주는 건 절대 안 돼요. 아유 괜한 핑계 대시네 머쓱하니까. 아니에요. 이거 안전사고에 크게 위험한 겁니다.
스틱은 빠져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빠져서 낙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절대 스틱으로 잡아주는 거는 안 됩니다. 한 바퀴 휙 산행을 마치고 하산에 들어간 두 사람.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이 또 올라올 때 몰랐는데. 아이고 발가락이야. 내려가실 때도 신발끈을 잘 매셔야 돼요. 아니 풀러지지도 않고요. 단단하게 잘 묶었어요. 잘 매셨는데요. 내려가실 때는 또 매듭법이 또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매셨잖아요. 네. 내려가실 때는 하중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발을 뒤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해서 묶으세요.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 법 아셨죠? 똑주보 겨울 산행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돌아 내려오는 길을 두고 지름길을 선택하다 옴짝달싹 못하는 낙상까지. 이 사다리 나고 마는데요. 부득불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내려오다가 여기 꼬리뼈를 다친 것 같은데 꼼짝을 못하겠어요. 이런 미끄럼 사고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낙상 사고는 노년층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은 단순한 철과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뼈가 약한 노년층에서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대요. 아니 덕분에 응급치료 잘 받고 허리도 그냥 쌩쌩해졌는데요.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순간 당황하기 쉽잖아요. 예, 넘어지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부상 부위를 잘 살피신 후에 어디가 통증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산길이나 빙판길 걸을 때 뒷짐을 진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건 금물입니다. 아셨죠? 와 이런 것도 자칫하다간 그냥 바로 미끌리기 쉽겠네요. 그렇죠. 큰 걸음은 걷지 마시고 네. 이렇게 복폭을 좀 작게 해서 정정각으로 걸으시면 좀 덜 미끄러지거든요. 넘어질 때는 항상 몸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진다 생각하시고 손을 짚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쿵 하고 넘어지시면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땅에 안 부딪히게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고 온몸으로 이렇게 넘어주시면 됩니다. 또 낯선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표식을 참고하면 된대요. 아니 여기 가까운 곳에 없다. 내 눈앞에 안 보인다. 내 위치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요즘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스마트폰 보시면은 지금 지도가 있어요. 네. 이 지도에서 지금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은 여기 자기가 위치 있는 데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 뜨면은 이제 위경도가 위에 보면 숫자를 쭈르륵 써 있습니다. 요거를 상황실에다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바로 119에서 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즐겁고 안전한 산행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산행하세요. 보다 꼼꼼하게 건강을 챙겨야 될 계절이 왔습니다. 구르는 낙엽 하나에도 여차하면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한 꿀팁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어플은 미리미리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겨울 산행할 때는 이 모자와 장갑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산하실 때 등산화 끈 다시 한번 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께 낙상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구두나 힐 같은 좀 불편한 신발을 많이 신으시고 또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것 같은데요. 틈틈이 미리미리 체조 운동으로 좀 몸을 단련시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내 문화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전북 게시판 순서입니다. 네, 생방송별 오늘의 문자 키워드 2019년 시작, 여러분들의 시작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53님.
2019년 새해 첫날 바다에 하트를 날리며 건강한 돼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꿀꿀. 네. 와, 저기 손가락 하트가 일단 좀 가려져 있는 태양을 대신해서 빛나고 있네요. 두 분인 거죠, 지금 저 사진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다 가서 건강한 기운 받고 왔으니까요. 네. 뭐 해를 보지 못했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해가 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꼭 그리고- 건강한 돼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도 넉넉한 돼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5429님, 제주도 송악산으로 해돋이 보러 갔는데 구름에 가려져 해돋이를 못 봤지만 멋진 풍경과 함께 2019년을 시작했네요. 모두들 근사한 해 되세요. 네. 와, 그러니까 해돋이는 못 보셨겠지만 그래도 저런 광경을 또 보셨으니까 그래도 좋은 수확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5429님 마음속엔 이미 2019년이 멋지게 떠올라 있을 겁니다. 해가. 네, 그리고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또 얼마나 알차게 시작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지금도 느낌으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네. 2019년 끝까지 그 마음 간직하신 채로 2019년 12월 31일에 다시 한번 제주도를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2900님, 2019년 시작 9개월 된 둘째 아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아들의 발걸음처럼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 보렵니다. 네. 야, 아마 2019년도에서 부모님께 짜잔 하고 보여드리려고 참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 자체가 네. 저희도 뭔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900님 아들님도 건강하게 올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15님, 1월 1일 남편과 함께 걸으며 새해를 맞았어요. 그동안엔 남편 혼자 전국을 걸었는데 올해는 저도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하려고요. 야, 정말 와. 든든한 걷기 멘토가 옆에 계시니까 뭐 함께 걸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과 거리 이런 사진은 저도 처음 보는데 네. 이것을 이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알찬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노하우들 좀 알려드렸는데 그런 노하우들 잘 챙기셔서 함께 열심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분이신데요. 3154님, 5429님, 2900님, 1015님 4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새해 시작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요. 달이 해를 가리는 부분일식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에서는 부분일식 공개 관찰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네,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함께할 수 있는데요. 전북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에서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식 관찰기구로 활용해 관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성찰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한옥이 아름다운 교동가온, 내 몸의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과 함께합니다.